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8강 시간으로서 1. 종합부동산세, 4. 부가징수 등 5. 비과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징수 등 1. 부가징수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징수는 납부기간, 납부기간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요 납부기간까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부과징수한다. 납부기간 개시 5일 전. 자, 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니까 5일 전, 6일 전, 7일 전 상관없습니다. 5일 전까지 발부를 합니다. 무엇을? 납세고지서를.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고지서를. 자, 이렇게 해서 납부기간 부가징수를 알아봤고,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 신고.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는가? 신고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자, 납부는 신고한 납세 의무자는 신고기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최신간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 발부한 것,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 신고 납부하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결정과 경정입니다. 결정과 경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정과 경정. 1.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이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자, 이 새로이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 자, 또 경정할 경우도 고친다는 얘기죠. 경정할 경우에는 이때는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빼먹은 거죠. 또는 오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을 합니다. 경정, 고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자, 결정 또는 경정한 그 후에요. 경정한 후에 그 결정 또는 경정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런 걸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결정과 경정 네 번째.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자, 이 사유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자, 세액 변경 또는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 자, 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 추후에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는 경감받은 세액가, 자, 이럴 때는 경감받은 세액 플러스 이자 상당액, 자, 이자 상당액, 상당 가생액을 이것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정과 경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는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당 무신고입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 자, 이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또는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합니다. 자, 일반 무신고. 자, 이번에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자, 납부 불손실 가산세는 그 미납세 또는 미달세액의 10만 분의 25, 1일당입니다. 1일당. 그러니까 1일당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를 납부 불손실 가산세로 합니다. 그래서 계산세액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납부 불손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곱하기 또는 미달세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분의 25를 곱하기 납부를 지연한 날짜,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한 금액을 납부 불손실 가산세로 가산합니다. 자, 이제 물납은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2016년 3월 2일 삭제됐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없습니다. 다음 분납. 분납입니다. 분납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 자, 250만원. 이거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 250만원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일부는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자,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납.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분납 가능액을 보겠습니다. 분납 가능액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자, 250만원 초과이고 500만원 이하일 때. 자, 이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50만원을 뺀 금액이라는 얘기죠. 차감한 금액을 분납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00만원을 치면 내가 분납을 해요. 분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50만원을 뺀 금액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은 납부 기간에 내고 나머지 150만원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분납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250만원에서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자, 500만원 초과.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이하의 금액을 분납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를 부가세로 합니다. 농특세를 부가세로 하는데, 이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과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등. 첫 번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 이걸 재산세 감면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세 감면 규정.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합니다. 준용한다. 두 번째, 지방세법에 의한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그래서 시군의 감면 조례 역시 준용을 합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 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네, 그 공시가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시가격. 네 번째는 재산세 감면 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해 규정, 요 감면 규정입니다. 이해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소액징수 면제인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액징수 면제를 합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소액도 징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8강 시간이었고요. 1. 종합부동산세, 4. 부가징수 등 5. 비과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